여러분은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판매 플랫폼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머릿속에 바로 떠올렸을 것 같은데요. 바로 쿠팡입니다. 초보자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그만큼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과 소비자층, 롤링 시스템, 아이템 위너 등 쿠팡만의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물론 판매자들까지 사로잡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쿠팡 판매로만 월 매출 2억, 연 매출 40억 이상 내고 계시는 대표님들의 이야기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모아놓은 영상을 봤는데 정말로 유익했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다 보면은 저희가 숨겨놓은 이벤트가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년차 오픈마켓 셀러이자 딸둘 엄마 일렌입니다. 온라인 사업가라고 제가 일단 소개는 시켜드렸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이커머스에서 안 팔고 있는 사이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로켓크로스에 집중하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혹시 쿠팡을 주력을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뭐 현재 우리나라에서 3천만 명의 유저를 갖고 있는 플랫폼이 없잖아요. 그렇게 트래픽이 확실하고 쿠팡 로켓크로스는 주문 처리부터 빠른 배송, 무료 반품 이런 모든 물류 서비스가 너무나 혁신적이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다 넘어오고 있는 추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중요시 생각을 하는 게 효율성인 걸 되게 중요시 생각을 했어요. 19년간 온라인 판매하면서 이것저것 제가 많은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효율적인 게 가장 오래 살아남더라고요. 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쿠팡의 판매 방법인 로켓크로스와 판매자 크로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쿠팡은 되게 특이하게 크게 세 가지의 판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판매자 배송. 판매자가 주문을 처리하고 주문이 들어온 걸 배송해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보통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농수산물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하시고요. 로켓 배송은 쿠팡이 판매자에게 제품을 사입을 해서 물류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판매 방식이에요. 쿠팡이 사입을 하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싼 게 단점이고요. 쿠팡에 AI가 발주를 해요. 그래서 품절을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매출이 막 일어날 때 재고를 채워주고 이런 게 엄청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켓크로스는 판매자가 판매할 제품을 사입을 해서 로켓크로스 물류센터에 입고시키는 방식이거든요. 판매자가 잘 팔릴 제품을 찾아서 알아서 재고를 채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을 확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쿠팡의 관여도에 따라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네요. 쿠팡이 100% 관여한다. 쿠팡 로켓이고 쿠팡의 시스템만 이용한다. 이거는 이제 판매자 크로스고 그냥 너희다 올려놓기만 하고 내가 주문도 하고 CS도 하고 다 할게. 이거는 판매자 방식, 네. 판매자 배송 이렇게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일레님의 주종은 쿠팡에서는 그럼 뭐죠? 로켓 배송과 로켓 크로스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지금은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5대5? 네네네. 진짜 쿠팡을 많이 이용하시는 판매자시네요. 일레님께서는 다양한 판매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을 가장 추천하나요? 초보시라면 어차피 로켓 배송은 못 들어갑니다. 판매자 배송도 좋고 로켓 크로스도 좋지만 판매자 배송으로 성공의 맛을 보려면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위탁 판매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봐야지 하는 식으로 대량 등록으로 막 올리면 그렇게까지 매출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닌데요. 쿠팡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골라다가 팔게 되면 그것도 이제 로켓 크로스. 로켓 크로스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물건을 사서 쿠팡이 내 걸 사주는 그걸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매자 로켓을 말씀드립니다. 맞죠. 말이 어려워서 자꾸 헷갈려. 명확히 얘기하자면은 지금 일레님께서는 초보자분들이 딱 하기 좋은 방식은 내가 재고를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쿠팡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로켓 배송도 들어갈 수 있고 CS도 해주고 교환도 해주는 그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초보자들한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쿠팡의 트래픽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판매자 배송보다는 사실 말씀하신 그 방식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사실 저도 그 방식을 제일 주로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일레님 같은 경우 이제 19년 동안 돌고 돌아 이제 쿠팡까지 오셨는데 지금 현재 일레님의 월 매출과 순이익을 조금 궁금해요. 평균 한 2억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순이익은 한 15%에서 많게는 20%, 보통 15%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물건 팔리면 3개월 있다가 돈 준다고 하는데 이거 돈맥 경화는 없으셨나요? 있다면 어떤 식으로 극복하셨나요? 라고 많이 분명히 질문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본이 중국 사입
기본으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관여 상품으로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관여가 뭐예요? 저관여가 그렇게 고민 없이 사람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 상품을 저관여 상품이라고 해요. 보통 9,900원에서 29,900원 사이 제품을 저관여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품이 쿠팡에서 아주 잘 팔리지만 저관여 상품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원가가 엄청 저렴해요. 예를 들어 9,900원짜리 제품이라면 원가는 1,000원 이하예요, 무조건. 뭐 0. 몇 위안에서 1, 2위안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1위안 하면 300원인데 그거를 300원짜리를 100개를 오더를 했다. 그렇게만 해도 3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3만 원. 3만 원이 부담스러우신가요? 3만 원 못 돌려받아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돌려받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방식으로 2억을 찍어도 어쨌든 분명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쵸. 그 순간이 오면 잘 팔리는 데이터가 있는 제품을 한 10개 정도 올리면 2, 3천 매출 올리는 거는 되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2, 3천 정도 매출이 나올 때쯤이면 대출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오프라인 사업을 하면 대출을 받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업했던 기간이 짧으면. 근데 온라인 사업의 장점이 오래 하지 않아도 한 6개월 정도만 지속을 해도 대출받기가 엄청 쉽습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가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매출이 나오면 대출을 받으시라. 그래야지 더 캐파를 키우시고 매출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일레님께서는 어떤 상품을 주로 판매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카테고리를 위주로 한다기보다는 저관여 역시. 상품 위주로 되게 다방면으로 하는데 그럼 그 저관여 상품이라고 한다면 네. 아무 상품이나 넣어도 저관여라고 한다면 잘 팔릴까요? 로켓크로스에 못 들어가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음식이나 너무 크거나 그런 종류가 있는데 그런 거 빼고 아무거나 입고를 해도 팔리진 않습니다. 중요한 게 그렇게 하면은 진짜 실패의 맛을 계속 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그쵸. 대량 등록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건데 내가 사서 넣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잘 팔리는 제품을 데이터로 찾아서 로켓크로스에 입고를 시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데이터는 주로 어떤 걸 많이 이용하세요? 저는 소싱 체크리스트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항목이 엄청 많습니다. 한 17곳까지는 돼요. 그 체크리스트 안에 부합되는 제품이면 이거 무조건 소싱해도 되고 잘 팔리는 제품이다. 쿠팡 안에서 잘 팔린 제품으로 증명이 된 거다 해서 중국 사입을 해서 소싱을 하라고 하거든요. 간 보는 시간을 제품을 찾는 시간으로 바꾸는 거죠. 시행착오를 많이 줄여주겠어요? 네, 그게? 그렇죠. 이거의 어떻게 보면 단점은 내가 이 잘 팔리는 제품을 찾는 눈을 기르는 데까지는 사실 좀 오래 걸려요. 특히나 초보분들은 지금까지 뭐 노하우도 없고 눈썰미도 없고 해서 어려울 수 있지만 1주차에는 막 진짜 있는 거 맞나요? 뭐 찾아서 봤더니 또 마진이 안 남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2, 3주 되면은 대부분 다 찾으시더라고요. 뭐 100개를 제품을 올리던 10개의 제품을 올리던 매출의 중심을 잡아주는 건 2-3개 제품이거든요. 제품 10개 정도를 세팅하면 2-3개 정도에서 매출을 끌어주는 애가 나오더라. 지금까지 통계를 봤을 때. 이 소싱 체크리스트 탐나는데 제가 네. 투트랙에 나온 만큼 네. 진짜요? 진짜요? 네, 구독자분들에게 이야, 그러면 우리도 재밌는 이벤트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일랭님 영상을 보다 보면은 썸네일 이대로만 하면 쿠팡 고객의 클릭률이 높아진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저희 채널에서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쿠팡에서의 차별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찾아도 눈길을 못 끌고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예요. 그리고 그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를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썸네일의 차별화를 두자면 로켓 배송이 많은 카테고리에서는 로켓 배송과 차별화되게 썸네일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켓 배송은 눕기 이미지로 해서 썸네일을 올려야 되잖아요. 로켓 크로스나 판매자 배송하는 사람들은 배경을 넣어서 썸네일을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로켓 배송 제품과 엄청난 차별화가 될 것이고요.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가거나 카테고리로 들어갔을 때 눈에 띄는 썸네일이 있어요. 그 눈에 띄는 썸네일이 왜 눈에 띄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귀걸이 같은 것도 보면 어떤 썸네일은 귀걸이만 찍어서 올리는 판매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직접 귀에다 한 모습의 썸네일을 올린 제품이 있어요. 어떤 거에 더 눈이 많이 갈까요? 아무래도 좀 더 그렇게 한 게 더 사람이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왜냐면 내가 했을 때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도 눈에 띄는 썸네일이 무엇이냐를 보면서 그걸로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썸네일은 솔직히 많이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대표님은 그 CPC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이거를 뭐 그냥 하면은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팔리고 이거는 솔직히 거짓말이죠. 저는 쿠팡에서 잘 팔려면 무조건 CPC 광고를 해야 된다고 되죠. 생각합니다. 네. 역시 그
그 외에 특별한 마케팅을 또 해야지만 또 팔리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CPC만 해만? 제가 여러 컨텐츠를 접하면서 이것저것 또 다 해봤어요. 인스타 광고도 해보고 뭐 메타 광고 이런 것도 해보고 쿠팡 안에서도 쇼츠 올려서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 내가 컨텐츠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이상 쿠팡 그냥 자체 광고가 가장 좋더라고요. 짱이다 그게. CPC만 해도 네, 일단은 네. 괜찮다. 그걸 어떻게 주어진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쓰느냐 연구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한 노하우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쿠팡에 대해서. 근데 이제 쿠팡에서 잘 팔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하는 이제 판매 작업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쿠팡 안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광고까지 잘 돌려줬을 때 매출이 이뤄집니다. 뭐 하나의 방법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게 매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과 썸 타는 여자 유튜버 쿠썸입니다. 쿠팡 관련 판매 노하우들을 알려주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고요. 온라인 셀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어요. 1억 5천에서 뭐 잘 나오면 2억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그 지난 인터뷰에서는 식품과 생활용품 위주로 판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판매하고 계신 그 카테고리가 어떤 카테고리인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좀 확장이 되는지. 네, 로켓크로스 같은 경우는 우선은 돈 되는 거는 다 해보고 있는데 네. 이제 생활용품이나 주방용품 쪽이 조금 더 매출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 판매하고 있어요. 뭐 공구용품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찔러보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SKU로만 따졌을 때 몇 가지 정도를 다 다뤄보셨어요? 지금 수큐 로켓 배송이랑 다 하면 6,000개 정도? 구매 대행이 아닌데? 네, 6,000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죠. 약간 좀 도매, 약간 박리담의 식으로. 도매 상품에서도 가지고 오는 게 있구나. 그러면 네, 재고를 그렇게- 가져가지 않고. 네, 재고를 가져가지 않기도 하고 또 로켓 배송도 내가 재고를 가져가 있지 않아도 또 잘만 활용하면 바로 발주된 걸 중국에서 주문해서 물건을 입고 하는 시스템을 거의 지금 저는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네, 납품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6,000개 정도의 상품을 다뤄봤으면 카테고리도 굉장히 다양할 텐데 쿠팡에서 잘 팔리는 상품들의 특징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객단가는 어느 정도 해줬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선 로켓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싸면 무조건 훨씬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단가가 좀 저렴하면 사람들이 좀 뭐 필요하면 그냥 손쉽게 살 수 쿠팡에 있으니까. 매입해 가는 거예요? 네, 쿠팡에 매입해 가는 것들은 좀 저렴하면 사람들이 반품도 잘 없어요. 그냥 쓰고 아니면 말지 이런 것 같아요. 이 저렴의 구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6,000원대 미만? 6,000 배송비 포함해서? 로켓 배송은 사실 배송비가 배송비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로켓 배송은 조금 요즘에도 신규 제품 제안할 때도 좀 저렴한 상품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로켓 크로스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 가격은. 자, 요즘 로켓크로스가 엄청 떠오르고 있어요. 피부로 느끼시나요?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팔린다는 네, 거. 팔리고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 수강생분 중에 1억 찍으신 분이 있는데 사무실이 없거든요. 예. 근데 물건이 이제 5,000개가 팔렸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 5,000개를 1인 셀러가 집에서 포장을 해서 보낸다? 아, 절대. 못하죠. 근데 쿠팡 그로스니까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로스가 좀 쉬워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이시지 않을까. 혼자서 이렇게 중국에서 포장해갖고 다이렉트로 이제 쿠팡에 창고까지 가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네. 이제는 사실은 배대지에서 다 포장을 해서 쿠팡 창고로 가는 시스템까지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어떤 상품을 소싱하느냐와 어떻게 이제 광고 세팅해서 내가 마진을 남고 가져가느냐 요거를 확인하는 그 두 가지 절차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상품들을 계속해서 이제 소싱해서 깔아두고 반응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뭐 광고를 노출시켜서 팔아보고 결론은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남는 그 구간들을 잘 계산을 하는 게 좀 제일 포인트지 않을까. 자, 그러면 그로스로 팔기 좋은 카테고리나 가격대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어쨌든 물건을 판단하고 했을 때 결론은 노출을 시키느냐가 가장 관건이잖아요. 결론 노출이 돼야지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노출이 조금 좀 쉬운 방법과 그리고 노출이 어렵지만 거기서 좀 판매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단계별로 좀 나눠봤거든요. 결론은 소싱, 그러니까 결론은 뭘 팔아야 되냐.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좀 단계별로 소싱의 단계들을 좀 나눠서 노출을 좀 잘 시킬 수 있는 방법과 노출이 조금 어렵지만 이걸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계속 연구하게 돼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쿠썸님 이야기예요. 네. 이제 쿠썸님이 요즘에 하고 있는 뭐 소싱의 5단계 뭐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이제 많은 수강생분들도 만나고 그 쿠팡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고 하니까 어떤 정의가 내려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제 이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삼각형의 하단은 넓잖아요. 그래서 상품 수가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 대신 진입의 영역들이 쉬워요. 이거는 이제 일반 상품이 많은 거, 로켓이 적은 상품에서 내가 그 상품을 이제 고객에게 보여준다. 그러면 어쨌든 아까 저처럼 로켓 필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반 배송 상품들은 다 제껴지고 내 상품이 빠르게 상위 노출을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방법.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들은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키워드를 찾았을 때 그 영역에 상품들이 여러 개가 혼재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약간 시즌성들을 요즘에 보시면은 시즌성 상품 중에서 내가 그 키워드를 찾았는데 하단에는 다른 상품들이 좀 나와 있다면 그런 거 좀 빠르게 가면 내 상품에 맞는 것들이 좀 눈에 보여지면 고객들이 계속 클릭하게 되고 구매 전환까지 되면 어쨌든 빠르게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2단계로 쉽게 생각을 하고, 또 3단계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 SNS 굉장히 많이 보고 뭐 인스타나 쇼츠 같은 거 진짜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런 분들이 쿠팡이나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괜찮은 아이템이네? 어떤 거지? 사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쿠팡에서 검색해보고 없다면 이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자리만 잘 잡으면은 내가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있는 상품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주의할 사항들은 그 영상이 언제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상이 또 죽거든요. 쇼츠 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또 죽다가도 또 살아나기도 하고 좀 약간 좀 그런 것들 추이를 보면서 좀 계속 넣어보시면 어떠실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3단계까지 되고, 어쨌든 4단계와 5단계는 이제 판매 영역이 이제 많은 것들. 그러니까 검색량이 어쨌든 많다라는 것들은 판매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찾느냐 아니면은 광고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좀 단계들을 나눠서 안내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검색량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유입량을 얻어서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건데,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 예를 들어서 후기가 1페이지에 막 몇천 개씩 쌓여 있는 거, 예를 들어 물티슈를 내가 한다라고 하면 사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신규가. 못 이기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조금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마진이 있는가 없는 것들을 많이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좀 분석이 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뭐 한두 개의 상품을 그건 테스트해보는 게 아니라 그건 작정하고 내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영역들을 나눠보고, 결론은 높아지면 높아질 수 있는 단계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제 광고비도 많이 들고 마케팅비도 많이 들고 그런 영역들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 해서 소싱의 5단계를 만들어봤습니다. 이야, 논리적인데요, 되게. 그래요?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쿠썸님 영상 보면 네. 상품 상세 페이지 이렇게 제작하면 안 된다. 쿠팡에서. 네. 네, 그 영상이 있었는데 저 되게 좀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래요? 감명 깊게.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브리핑해서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좀. 사실 쿠팡은 사진 한 장으로도 팔리는 거 대표님 아실 거예요. 뭐 리셀러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냥 썸네일만 가지고 와서도 판매가 되는 게 쿠팡이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상세를 당연히 잘 만들면 좋지만 그거를 못 만들어서 쿠팡에 물건을 못 올린다?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쿠팡에서는 이제 광고주 설명회 갔을 때 어쨌든 이제 간결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핵심 포인트들을 해주고, 그리고 폰트, 그러니까 글씨 폰트들을 조금 크게 해라. 예전 거 막 상세 페이지 보면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다 모바일로 보기 때문에 그걸 확대해서 누가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휘리릭 보는 역할들을 할 텐데, 그래서 그 이미지와 포인트들을 조금 더 큰 글씨로 좀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하는 게 저는 쿠팡의 상세 페이지의 포인트가 아닐까. 그리고 상품평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하죠, 많이.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상세 페이지는 후루룩 보고 상품평으로 봐서 진짜로 이 상품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진이 오는지 좀 보고 내용들이 진짜 좋은 상품인지 아닌지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상세 페이지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디노라는 지금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처음 시작은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좀 많이 쿠팡 로켓 그로스 쪽으로 넘어와서 그쪽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저 뭐 매출액이 얼마나 나오시나요? 이제 쿠팡만 해서는 한 7억 정도 이제 나오고 있고 다른 마켓들 뭐 소소하게 있는 거는 딱히 집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억 정도에 제가 제일 많이 냈던 순수익이 1억이었어요. 1억이었고 그 뒤로는 조금씩 광고비 그 CPC가 높아지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7억에 1억. 디노님께서 딱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초보자분들에게도 쿠팡을 추천해 줄 만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전 너무요. 너무. 왜냐면 저도 사실 쿠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1년밖에 안 됐으면 저도 사실 뉴비예요. 완전 뉴비인데 이렇게까지 잘 될 수 있는 플랫폼이 진짜 어디에도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쿠팡은. 진짜 하나만 알면 된다. 그 광고 그쪽만 좀 공부를 하면은 공부하는 것도 사실 오래 걸리지도 않았거든요.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 제가 막 이커머스를 3년 차에 1년 정도 쿠팡을 한 건데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 거면 저도 초보라고 생각하고 초보자도 그래서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년 차인데 이 7억이라는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솔직히. 직원 없이도 가능한가요? 직원 없이 완전 가능해요. 지금 직원 없이 지금은 하는 있어요. 지금은 있는데 제가 3억, 4억 냈을 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제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강의도 하고 막 다른 걸 확장을 해보려고 하니까 사실 뽑은 거지. 솔직히 말해서 주문 처리 알바 같은 분들이 있어요. 재택 알바. 그런 분들 말고는 혼자도 이 정도 내는 게 정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다. 그냥 재고 관리랑 광고 관리 이런 것만 하면 되거든요. 상품 밀어 넣은 다음에는. 그래서 직원도 많이 필요 없는 그런 시스템 아닐까. 쿠팡에 좀 돈을 내면서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다루고 있는 상품들이 카테고리가 좀 저관여 쪽 상품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저관여 상품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다가 점점 저관여만으로 이 정도 매출 내기 좀 힘들겠다 싶어서 살짝씩 객단가를 높여 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3만 원대, 2만 원대 이런 상품만 구성되면은 사실 매출이 많아야 1억에서 3억 정도 찍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리스크를 좀 더 지는 거죠. 좀 더 비싼 거 사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소싱을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최근에 이제 쿠팡 반품 교환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거를 하게 되면 저관여 상품 같은 경우는 교환이나 반품 확률이 네. 높아지고 그게 예전에는 쿠팡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셀러 부담인 거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은 이 정책이 나오고 나서 반품비를 저희 셀러한테 이제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반품률이 높은 카테고리 같은 패션 의류나 자파나 신발 이런 거는 아직은 좀 밀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초보에. 네. 그리고 네. 완전 트래픽이 몰리는 겨울이나 여름 시즌 같은 아이템은 아직 괜찮아요. 아직 저관여 그런 것들도 괜찮아요. 왜냐면 판매량이 엄청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저마진으로 그렇게 해서 로켓 크로스를 하면은 그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마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마진액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마진액이 한 15,000원 정도는 돼야지 저는 그 상품에 들어가요. 그래야지 이제 광고비를 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분들일수록 좀 저관여로 하시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만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객단가가 높아져야 마진액이 높아지니까. 쿠팡에 CPC 말고 또 하는 게 있나요? 사실 CPC, 쿠팡 CPC면 충분한지요? 저는 진짜 광고밖에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로스에 들어가서 CPC만 네. 조진다. CPC만 조져요. 그쵸. 그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솔직히. 그것만 배워도 네.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뭐 쇼츠를 등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미미합니다. 뭐 그러니까 하면 좋지만 하면 좋아요. 하면 좋은데 그걸로 내 매출 견인하겠다? 이거는 이거죠. 네, 아닌 것 같고 사실 광고에 어느 정도 이제 의존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긴 한 것 같습니다. 광고는 한 달에 2억 쓰나 봐요, 그러면? 1억 정도. 1억 정도? 씁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고객한테 노출이 되는 거고 구매 전환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썸네일과 상품 상세 페이지 뭐 이런 네. 것들 아까 내 상품을 만들고 묶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는 디노님만의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사실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되게 간과하시는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세 페이지 자체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수강생분들이라든지 저 저관여 하는데 이 정도 상세 페이지면 되지 않나요? 라 그래요. 근데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경쟁자보다 무조건 당신이 싸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표에서는 메리트가 없다는 네, 뜻이구나. 네.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계신 게 있는데 자기는 이 상품을 너무 열심히 이제 막 찾아봤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이랑 다 잘 비교를 하겠지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 그게 아니라 상세 페이지를 관심 없던 사람도 처음 딱 봤을 때 무조건 하나 정도는 기억에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상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이 있을 거예요. 한 5가지라고 치면은 그 중에 하나 강점을 딱 정해서 그걸 3분의 2 정도를 채워요. 3분의 2 정도를 이거 하나만 기억에 남게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뭐가 좋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해서 좋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고 다른 제품들이랑 어떻게 차별점이 있고 라는 거를 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되게 불친절한 상태가 많거든요. 불친절하게 강점을 한 페이지 다 모아놔요. 그런 것들이 저는 제일 별로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가독성도 안 좋고 한 군데 다 몰려있기 때문에 안 좋다. 그리고 좀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어그로성 멘트를 잘 못 써요. 근데 좀 어그로성 멘트 같은 것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미쳤습니다. 이거 뭐 미친 폭발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안 사면 뭐 큰일 납니다. 다른 거 사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혹하게끔 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키워드는 사실 요즘 키워드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긴 했잖아요. 맞아요. 그냥 직관적인 이름만 넣어도 된다고는 하는데 네. 디노님이 생각하는 키워드, 디노님이 키워드에 대한 철학관. 철학관. 네. 쿠팡 외에 다른 플랫폼을 하면 아직도 키워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은데 쿠팡을 한다라는 거는 이꼴 광고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품명을 잘 쓰고 뭐 태그를 잘 쓰고 이렇게 한다고 노출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광고를 해서 이 광고가 AI로 돌아가잖아요. 막 알고리즘이 돌아가기 때문에 처음에 길만 잘 잡아주는 역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명에 들어가는 뭐 키워드의 검색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검색해보지는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만 하나 딱 잡았으면 그거를 하나 넣고 뒤에는 연관 키워드 같은 것들로 이제 좀 조합을 해서 넣는 편이고 차라리 저는 상품명은 광고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노출되는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광고에서 봤을 때 상품명도 분명히 보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을 한 번 더 이제 설득할 수 있는 용도의 그런 키워드를 하나라도 더 넣어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막 초강력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프리미엄.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국내 생산이면 국내 생산 뭐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그 같은 거에 내가 상품명에 못 쓴 것들은 많이 넣어주시면 되는데 태그도 20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태그도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쿠팡 광고가 처음에 이제 돌리기 전에 내 상품이 뭔지를 알아야지 알고리즘이 이제 돌아갈 건데 내 상품이 뭔지를 쿠팡한테 설명해 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 레인 부츠를 판다라고 하면은 뭐 여성 부츠, 여성 장화 뭐 이런 것들을 넣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 맞게 이제 쿠팡 광고가 좀 세팅이 처음에부터 이제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길을 잘 잡아주는 역할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디노님이 말씀을 참 잘하시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바로 소싱인데요. 로켓 그로스가 또 떠오르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 맞춤으로 로켓 그로스 소싱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쿠팡은 소싱이 정말 쉽습니다. 정말 판매량이 많이 나는 상품을 찾아서 내가 그 상품과 같은 상품도 사실 상관없고 조금 다른데 내가 기능이 좀 더 좋거나 아니면 좀 더 떨어지거나 하는 상품들을 소싱을 해서 집어넣기만 하면 바로바로 팔리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소싱을 하느냐? 지금 쿠팡에서 판매량이 많이 나는 상품을 찾는 거, 판매량이 많이 나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는 이 상품을 팔고 있는 셀러들의 1페이지 현황이 어떤지 그거 2개만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 소싱에 정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판매량에서는 쿠팡에서 이 상품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쿠팡은 이 상품이 몇 개가 팔리고 있다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다른 방법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이 판매량을 대충이라도 예측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판매량에서 유의미한 판매량이 나온다고 이제 확인이 됐으면 이제 두 번째 기준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1페이지 경쟁자 상황을 보는 거였는데 저희가 쿠팡에서 볼 수 있는 상품은 딱 4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로켓 배송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하는 로켓 그로스입니다. 이게 판매자 로켓이라는 배지로 올라가거든요. 주황색 배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이런 로켓 배송이나 로켓 그로스가 아닌 일반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외 상품이 있습니다. 해외 직구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네 가지 상품이 어느 정도씩 분포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가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있다면 리뷰 수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경쟁자분들이 리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은 내가 들어가도 승산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1페이지에 대다수가 리뷰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문제예요. 문제인 게 너무나 판매량이 없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소싱이 여기 단계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장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단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광고라는 것을 켜봐야 됩니다. 광고를 실제로 해보면서 실제로 내가 이 고른 상품이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고 이게 만약에 판매가 진짜 잘 된다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은 대박 상품을 찾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상품을 그대로 계속 재고 더 넣고 해서 계속 끌고 가시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반복을 하고 이 상품을 여러 개만 만들어 두면 여러분이 돈을 못 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소싱을 하는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